입니다. 2040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주식회사 동민 P&D 양궁지연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민 P&D의 남궁지연부장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저희 계획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여건들을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안과 향후 추진 일정,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지금 여기 화곡동 일대로 있는 원도심 약 60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목표 년도는 2040년, 그래서 2040년이 되겠고요.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 계획과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을 토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정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일단 주민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화곡동 일대는 1970년도에서 80년대 이때 조성된 약간 노후화된 이미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 기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2000년대 이후로는 또 상대적으로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기존의 화곡동 일대의 중심지가 마곡 일대로 옮겨지면서 이제 기존 시가지 주민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또 차이가 또 느껴지게 되면서 주민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 추진 조례를 22년에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원도심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본 계획은 원도심의 균형발전 실현 수단이면서 그리고 광역적 재활성화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여건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상위 계획들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위 계획들이 아쉽게도 마곡지구라든지 대규모 개발, 김포공항 이런 일대로만 좀 중점을 둔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저희같이 지금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는 원도심 관련 계획들을 많이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에서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강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발전 축을 신설을 하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발전 기본계획과의 균형 성장 계획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원도심에 대한 여건 분석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일대에 이제 주거지가 형성될 무렵 1970년도에서 80년대 그때 이후로 인구는 약 78.8%가 증가했고 가구 수는 약 255%가 증가했습니다. 인구라든지 가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조성이 좀 필요한 상태이며, 건축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 푸른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노후 건축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홍색 부분들이 일부 신축들이 이제 점 단위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쉽게도 이게 대규모 개발로 이루어지면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다면 좋겠지만 점 단위 신축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기존의 밀도만 높이는 이제 주택계획들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대규모 개발이 좀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한 새로운 정비 방안들을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특성으로 보시게 되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주거지에 비해서는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역부족인 상태이고, 강서구 인구의 약 34% 정도가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생활 SOC 등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 SOC 등의 확충을 통한 보행일상권에 대한 실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현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0년대, 70년대 인구도 많지 않았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부에 있는 가로들은 4m, 6m 이하의
이제 소규모 협소한 도로들이 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강서로라든지 화공로 등의 이제 간선 도로에 집중되는 가로막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간선 도로는 항상 집중적으로 정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선 도로에 대한 부하 저감이라든지 각종 도로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가로망들이 협소한 상태이고, 그리고 생활 SOC들, 특히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행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보도에 대한 개선 구간을 확대를 함으로써 보행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여건 분석들을 토대로 저희가 지역균형 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미래상으로서 이제 원도심의 광역적 재활성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거주 환경과 균형 성장을 목표로 이제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주거지 정비부터 친환경 계획까지 총 5가지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노후 주거지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어떻게 저희 대상지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토 프로세스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균 면적은 3,800제곱미터 정도의 약 716개의 블록을 설정을 해서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화곡동 일대가 약 60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필지 단위로까지 검토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이제 주민분들께서 생각하는 구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적용 가능 발굴 사업 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단위의 이제 신축 건축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블록 수로 따졌을 때 약 6.7%, 특히 이쪽 이때 그 공대산 아래 부분 일대로 이제 좀 많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아타운에 대한 분석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 요건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화곡동 일대 저층 주거지의 약 59.2% 정도는 이제 모아타운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정비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곡동 일대 약 3개 단지 정도가 이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미 현황 용적률이라든지 현황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강서구는 지금 고도 제한에 의해서 층수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다른 유의 사업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신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 가능기는 5.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제한 구역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23년부터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24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개소의 구역에서 주민분들께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제 진행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3개의 사업 유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저희가 이제 후보 가능지를 이제 도출을 할 때에는 주민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제한 구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사업 가능지를 좀 구분을 해보게 되면 3개의 사업 유형, 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 그다음에 모아타운, 이렇게 3개의 사업 구역으로 해서 32개소의 사업 가능 구역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화곡동 일대로 따지시게 되면 약 82.1%의 블록에서 어떤 사업이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저희가 이제 예시로 이제 사업 가능 구역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민분들께서 사업 추진 주체에 따라서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출된 사업 유형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반시설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의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활 SOC라고 하는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활 SOC 확충 가이드라인을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부족 시설과 미래 수요에 대한 대응 시설, 그다음에 시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 규모별로 해서 이제 대규모 사업 구역일 경우에 아니면 뭐 모아타운 정도의 수준일 경우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 이제 면적별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어떤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에 대한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화곡동 일대로는 화곡로와 이제 강서로 이렇게 두 개의 큰 단선 가로축이 있습니다. 이제 화곡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봉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뭐 이면도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강서로 같은 경우에는 좀 봉제산과의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서로에 대한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서로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 계획을 좀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로의 기존 이제 화곡터널이라든지 확장이 조금 어려운 이런 가로들에 대해서 이면도로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교통 여건을 좀 개선을 하고자 했고 기존의 4에서 6m의 협소한 가로막을 형성하고 있던 부분들을 12m의 이제 직선도로에 대한 연결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의 간선 가로로 집중되어 있던 통행들을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로의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만으로는 이제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 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제 공공에서 이러한 이제 일부 강서로와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뭐 까치산로와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이제 사업을 좀 지원을 하면서 민간 합작으로 이제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한 실현성을 좀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 여건에 대한 개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행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업들과 연계한 도로가 확보가 될 경우 이제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사업 구역이 협소해서 보도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전면 공지를 활용한 보행 공간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이제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시에는 그 주변에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탑재시키고 공영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선 가로변, 특히나 화곡로라든지 이런 강서로변으로는 지금 현재 많은 보행 장애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를 보행 안전구역과 보행 장애물 설치구역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쾌적하게 그 보행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유효구도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확대 설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 공원들, 이제 공공 건축물에 대한 환경 개선을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공원에 대한 신설과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특히 까치산이라든지 이제 봉제산과 인접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봉제산과 까치산 근린 공원들에 대한 질적인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서 가용 부지라든지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기반시설 여건 계획들을 모두 반영한 조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공항 고도에 대한 제한은 이제 뭐 강서구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높이 제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완화 적용 가능한 이제 현재 운영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가능 높이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차폐 높이라는 규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앞에 순영산이라든지 우장산 그리고 봉제산 이런 높은 지형 지물이 있을 경우에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차폐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현재 높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이 계획이 가능한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서 주민분들께서 사업을 검토하실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차폐 높이를 적용해서 저희가 건축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봉제산 일대 일부 이제 지형이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법적상은 용적률 수준 하에서 이제 사업성이 확보 가능한 수준의 용적률은 확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기후 변화라든지 도시화에 따른 이제 물순환 회복 방향들을 좀 수립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2040 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 계획을 준용을 해서 이제 사업 실행시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 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 시에 이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저양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개발과 연계해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 건축물과 공공 공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 계획 요소들 적용 가능한 계획 요소들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안을 23년부터 이제 수립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구 공모시에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자치구 공모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주민 제한 시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가이드 계획이라든지 이제 주민분들께서 내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여기 사업구역을 이제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는지,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일단 원도시 활성화된 지역균형 발전 추진 조례에 따라서 행정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이후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심의 결과 조치하고 이제 확정이 된 이후 주민분들께서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